오늘 혜성쌤이 되게 색다른 걸 좀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오늘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주제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한 인기가 있고 또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딱 정의 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유형으로. 혹시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총 한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이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MBTI 검사가 뭔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해서 정신 분석학자 카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만든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예, 4가지의 상대적인 선호 지표를 조합해서 성격 유형을 총 16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융이라는 우리가 심리학자는 다 알고 있지만 이 MBTI가 이렇게 히트칠 줄은 그분 스스로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MBTI 자체가 융 스스로가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한계를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가 있는 이유, 명확하게 그 사람의 성격을 정의 내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일단은 4가지 기준이 뭐냐면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을 각각 2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죠.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예, 첫 번째로 에너지의 방향은 첫 번째로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의 자극을 통해 배우는 방식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더 집중하고 생각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행동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감각형과 직관형, 판단 기능 같은 경우는 사고형과 감정형, 그리고 생활 양식에 있어서는 판단형과 인식형. 그러니까 각각 4가지 기준에서 2가지 이제 유형이 나오죠. 이것을 조합하면 총 몇 가지 성격 유형이 나오는지 아세요? 총 16가지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요. 우리 대성쌤 혹시 본인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저는 지금 생각하기엔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사고와 약간은 인식? 대성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MBTI 검사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몇 문항 정도의 간단한 이제 응답을 하게 되면 당신의 성격은 이겁니다 하고 나오거든요. 참고로 저는 했더니 ISTP라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ISTP가 뭐야? 그랬더니 다 좋은 말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그걸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ISTP라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나의 성격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호하는 순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 MBTI 검사, 우리 학생들이 이 MBTI 검사를 해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정의 내리고 본인의 한계를 규정 짓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격이 내향적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어. 나는 인식 기능이 이렇고 판단 기능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한계를 짓더라고요. 이렇게 돼버린다라면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단정 짓느냐가 본인의 이 잠재 능력을 키울 수도 있고 거꾸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 MBTI를 보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막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사고적인 성향이 강해질 것 같고 제가 정말 야외에 나와서 꽃들을 보고 있거나 좋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감정적일 수도 있는 거라서 MBTI가 시츄에이션과 어떤 시간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런 것까지는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하나의 유형으로 딱 판단이 되면 거기에 근데 함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STP라고 이제 정의가 되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가 저는 아빠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ISTP에 맞는 음식,
그 다음에 ISTP 유형이 해야 되는 운동, 뭐 심지어 이런 얘기들을 해주니까 나하고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심리학에 있어서 MBTI 같은 경우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럴까? 한번 저희가 차근차근 그 부분을 조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열고 계시네요. 제가 우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일단 아까도 처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론적 근거가 부실합니다. 융이 어떤 저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성격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만의 규칙을 제시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이론적 토대나 선행 연구 그리고 임상 연구는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험 데이터에서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융이라는 학자가 우선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예시를 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부당한 이항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문항 자체가. 우리가 이 어떤 문항 설계할 때 문항이 유도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응답을 하게 되는 저희가 흔히 설문에 있어서 설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부당한 이항 선택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정확하게 A 아니면 B가 아니라 A와 B 사이에 무수히 많은 또 스펙트럼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A라는 성향이 70%, B라는 성향이 30%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A 아니면 B,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좀 분류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우리 대성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본인이 성격이 내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신이 있는 부분에서는 되게 외향적이고요. 처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내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성 선생님이랑 저를 비교해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외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대성 선생님 내향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둘이 이제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저는 사람들한테 잘 질문하지 않거든요. 뭘 물어보고 이런 걸 겁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서 하려고 그러고. 근데 대성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관계 맺거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에 주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외향적인 요소와 내향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는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MBTI 검사는 일관성이 없고 부정확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연구 결과에서 MBTI를 받은 후에 어떤 유형으로 판정이 났지만 5주 후에 다시 진단을 해봤더니 다른 유형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MBTI 검사를 한 두세 번 정도 해봤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응답을 할 때 사실은 5점 척도를 활용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매우 좋다, 그 다음에 조금 좋다,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뭐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5점 척도를 이제 만약에 나눈다라고 하면 그 정도를 자기가 측정할 때 사실은 그때 응답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또 MBTI 문항 자체가 사람의 정서나 심리를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비율이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몇 퍼센트 정도로 나왔습니다. 50% 정도는 달라진다고 하고요. 이런 기분이라든가 이게 또 심리 유형이잖아요. 그 심리 상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인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라고 말을 했는데 신뢰도라면 측정이 일관성이다. 그게 뭐냐면 측정을 할 때마다 그 결과가 비슷해야 된다는 거고 타당도란 뭡니까? 그 유형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감각적인지 아까 논리적인지를 묻는 게 그 문항이 과연 타당한가, 적절한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들 때문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MBTI를 사실은 어떤 공인의 검사나 신뢰로운 도구로서 인정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MBTI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제 성격 유형을 진단하기보다는 16개의 유형으로 제한적으로 유형을 진단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이 16가지 속하지 않는 성격이라든가, 그렇죠. 예, 혹은 사람이 너무나 이게 우리 개성이라든가 이런 다양성 시대에 16가지 유형의 사람만 존재한다? 저는 좀 상식적이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MBTI에 매몰돼서 본인들의 한계나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규정 짓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 선생님 주변에서 MBTI 검사 같은 것에 이제 매몰되는 학생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봤잖아요. 혈액형에 지나치게 몰입한다든지. 저희 때 이제 A형, B형 해가지고 소심한 A형, 음. 뭐 천재형, 뭐 O형, 뭐 이렇게 자신의 혈액형에 대해서 과신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자기가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는 거기에 약간 의지를 한다거나 거기에 약간 갇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별자리나 혈액형 그리고 이제 어떤 점성 뭐 이렇게 점을 본다라고 그러죠. 타로 카드 같은 걸로 본인의 운세를 정하고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MBTI 결과에 대해서도.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매몰돼서 본인의 한계를 규정짓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혹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떤 상담이나 지원 활동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친구 관계에 되게 관심이 높아요. 근데 겉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성격이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궁금한 나머지 이제 이런 점성술이나 혈액형이나 MBTI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학생들이 친구가 관계 맺는, 소통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을 조금 더 차근차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친구와 서로 이렇게 공통점도 찾아가고 교우 관계를 맺는 그런 연습이 충분하다면 이런 MBTI에 의존해서 친구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도 사실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을 재미로 보잖아요. 학생들이 재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 MBTI 학생들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주저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전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도록 MBTI 플러스 그 스스로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두 번째,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나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들어. 나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게 힘들어. 이렇게 해본다라면 그 학생들에게 그렇지 않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경험들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현 선생님 그런 경험 많이 제공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제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학자가 주장하는 건데요. 이 작은 영역에서의 성공을 맛보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까 경험이라고 하셨잖아요. 공부가 못하던 학생도 내가 어떤 특정 과목에서 성공을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나도 이런 잘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MBTI에 이렇게 경험하기 전에 의존하는 거기보다는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장점과 부족한 점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도록 해야 되고 그 경험들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강요하거나 이제 억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방식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성 쌤이랑 오늘 이제 MBTI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대성 쌤은 일단 MBTI 같은 걸 믿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안 해보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고 우리 대성 쌤도 한번 성격 유형이 어떠신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게 본인과 맞나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과거에 나랑 교류하던 사람의 100배, 1000배 이상의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거기서 사람은 안정감을 추구하는 심리적인 기제가 아마 이런 MBTI에 조금 의존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린 학생들에 있어서는 이런 게 그 학생들의 잠재 능력이나 성격을 스스로 당전짓는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학생과 충분한 대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스스로 찾아가기도 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MBTI 검사 말고 많은 심리 검사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주기적인 심리 상태나 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지원해 주시는 노력은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저희가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검사 도구에서도 한번 예. 소개를 하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